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오늘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살부터 빼야 한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약간의 살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게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뜻밖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선 우리가 정상 체중이다, 비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준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바로 체질량 지수. 우리가 흔히 BMI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들 한 번쯤은 계산해 보셨을 텐데요.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아주 간단한 숫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가르는 핵심 잣대로 쓰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요, BMI가 25에서 30 사이면 과체중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25만 넘어도 바로 비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기준이 훨씬 더 깐깐하고 엄격하다는 거죠. 이 차이점 일단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격하게 그어놓은 기준을 뒤흔드는 아주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비만의 역설입니다. 시작은 2003년이었어요. 칼 라비라는 심장내과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마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망하고 오히려 가장 뚱뚱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상식 밖의 결과에 그는 비만의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발견 이후에 비슷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BMI가 26에서 27 사이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념비적인 연구가 발표됩니다. 바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주도한 플레갈 연구인데요. 무려 288만 명의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분석했더니 세상에 과체중 그룹, 그러니까 BMI 25에서 30 사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만 1단계인 사람들이요,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6%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이 찐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이 믿기 힘든 주장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물론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순순히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죠. 이 연구를 둘러싸고 과학계에 정말 거대한 논쟁의 불이 붙었습니다. 정확히 3년 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플레갈 연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연구가 실립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7% 더 높다는 거였죠.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플레갈 연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했는데 랜싯 연구는 담배 피우는 사람, 원래 다른 병이 있던 사람들을 분석해서 싹 다 빼버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병약한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당연히 결과가 왜곡되지 않겠냐는 거죠. 플레칼 박사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데이터를 너무 많이 뺐다면서 이건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데이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드디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최종 답변이 등장합니다. 가로 올해 2024년에 대한비만학회가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지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째로 분석한 겁니다. 일부 환자나 선별된 그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보세요. 한국인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고 부르는 체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만 1단계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가장 위험한 그룹은 놀랍게도 저체중 그룹이었어요. 무려 27%.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정상 체중보다 우리나라 기준 비만 1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이 27%나 더 낮다는 겁니다. 이 숫자야말로 한국인에게 비만의 역설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살이 찌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꼽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 저장고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병과 싸울 때 이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죠. 둘째, 체중이 더 나가면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게 병을 이겨낼 든든한 체력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그냥 기름덩어리가 아니에요.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기준을 이제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 하나에 울고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무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즉 대사적 건강이라는 거죠. 특히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의 체중은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인의 가장 이상적인 BMI, 그러니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골든존은 바로 23에서 27 사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또 높은 수치죠. 이걸 실제 우리 몸무게로 바꿔서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평균 키의 남성이라면 68kg에서 80kg 사이, 여성이라면 58kg에서 68kg 사이가 가장 오래 사는 최적 건강 체중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좀 통통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몸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마른 몸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체중계 숫자에서 벗어나서 내 몸이 보내는 진짜 건강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장수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